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병철 변호사가 우인성 부장판사, 김건희 무죄 선고했던 우인성 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직접 전화 연결해서 내용 파악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수고하십니다. 이병철 변호사입니다. 자,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네네. 내용입니까? 네, 어제 우인성 부장판사의 판결은 오늘 뉴스를 봐도 그렇고 전 국민이 지금 분개하고 있는데 마치 김건희를 저는 집행유예나 무죄해서 석방시키는 줄 알았어요. 마치 작년 3월 7일 날 지기현 부장판사가 역시 똑같은 재판의 형식으로 윤석열을 구속 취소를 해서 결국 석방을 시켰는데 그게 똑같이 연상이 되는, 그래서 지기현 부장판사 및 그 다음날 심우정 검찰총장이 석방 지휘를 하고 즉시항고로 포기하고 해서 제가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으로 바로 공수처에 고발을 했고, 그게 현재도 수사가 진행 중인데 그것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어제 김건희에 대한 무죄 판결도 명백히 이것은 위법이고 직권남용이다, 그런 취지로 고발했습니다. 자, 법리적으로 어떤 면에서 위법이고 직권남용이라고 네네. 보시는 겁니까? 그게 이제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이 첫째, 공무원이 판사니까 공무원이고, 직권이 있어야 되는데 판사니까 판결할 수 있는 직권이 있다. 그 다음에 남용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했다. 재량권이다.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 쉽게 말해서 위법이다 이 말인데, 어떤 법을 위반한 것이냐, 어떤 재량권 남용이냐. 첫째, 어제 공동정범의 고의는 없을지언정 여러 증거를 보면 방조범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진관 재판장처럼 범죄자를 무죄로 풀어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공소장이 변경돼서 들어오면 방조범으로 유죄 판결을 때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범죄자를 처벌해야 된다는 실체적 진실 발견의 공익과, 또 그렇게 하면 김건희 쪽에서는 방조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또 변론을 하면 되니까 방어권 보장이 해결이 되는데, 형사소송법 298조 제2항은 법원은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아니한 것은 명백히 위법이다. 두 번째, 공동정범에 관한 대법원에 완전히 확립된 판례들을 정면으로 그냥 무시해버린 거예요. 이것은 판례하고 조금 해석을 달리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판례는 여러 공범들이 한 명은 망보고, 한 명은 담 넘고, 한 명은 검고 따고, 한 명은 운전했다. 전체를 다 몰라도 일부에 대한 인식만 있어도 이렇게 공동으로 분업한 경우에 기능적 행위 지배 이론이라 해서 그것은 전부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게 수십 년간 확립돼 있는데 그걸 그냥 무시해가지고 공범 안 된다. 이것은 명백히 법을 위반한 것이고요. 공소시효에 관해서도 포괄일죄인 경우에는 전체를 다 뭉뚱그려서 시효를 계산한다라고, 이것도 수십 년간 확립됐는데 이것도 자기 마음대로 떼가지고 공소시효 지났다. 결국은 작년에 지기현 부장판사가 70년간 확립된 해석론, 날짜를 시간으로 나는 바꿀 거야 해서 윤석열을 석방해 한국과 똑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직권을 남용했고 그 결과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 검찰 특검의 정당한 공소유지권 및 범죄자를 처벌하고 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이러한 권한 행사를 침해했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100% 성립한다, 이렇게 봅니다. 와,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 첫 번째 제 느낌은 참 똑똑하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그렇게 중대한 범죄 행위를 본인이 모르고 그러면 판결을 했겠냐. 예를 들어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사는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라는 질문이 동시에 나오는데, 이런 정도의 법리 이해가 전혀 없었다, 우인성.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아니, 저는 이분은 어제 판결문 읽을 때도 본인의 판결이 불법이라는 거라 명백히 알면서도 터무니없는 판결문을 써서 읽고 있구나 하는 게 느낌이 오거든요. 우리 선수들끼리는, 프로들끼리는. 그리고 아시다시피 어제 터무니없는 고사성어를 떠들지를 않나. 그런 거를 서두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 우리 스픽스 인터뷰할 때는 몰랐는데
많은 저한테도 댓글이 오고 해서 보니까 끝나고 일어서 가지고 김건희한테 인사를 하더구만요. 네, 그런 판사도 처음 봤습니다. 예. 이것은 명백히 저는 지기현 어제 그런 무죄 판결 우인성 그리고 그간에 이어져 온 이 조희대 대법원의 명백한 극우 보수 사법 반동의 그런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수사를 촉구를 하는 겁니다. 자, 직위원회 윤석열 그 일수 계산, 시간 계산 네, 석방건과 어제 김건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무죄 네, 네. 선고와 둘을 놓고 비교하면 어떤 게 더 나쁜 겁니까? 사실 뭐 둘 다 삐까삐까하죠. 예, 월드컵, 올림픽 둘 다 뭐 금메달 감인데 사실 뭐 내란의 주범은 윤석열이니까 예, 그 윤석열을 풀어줬다. 이게 사실은 뭐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예, 예. 윤석열 머리 꼭대기에 V제로도 풀어주겠다. 그리고 10년 이상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전 국민이 추적했고 전 국민이 사실은 수사했고 전 국민이 재판을 이미 끝낸 거예요. 그것을 그냥 무죄라고 때려버리니까 마치 제가 느끼기에 우리 그 영화도 있지만 그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을 학살했던 그 범죄자들을 아르헨티나까지 10년, 20년 추적해가지고 그 자를 잡아와서 아이히만 예루살렘 법정에 세우는 그 유명한 그 책도 있죠. 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그렇게 세웠는데 그 판결에서 당신 무죄야 하는 느낌이었어요. 법률가로서 100번 양보하더라도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돼서 진짜 무죄를 줄 수 있다. 100번, 1000번쯤 양보 좀 해주십시오. 그 가능성 있는 거 맞습니까? 저는 진짜로 뭐 정말로 제한테 세계 제1의 재벌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거래를 하더라도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당초. 그러니까 무죄가 될 명태균 수- 예. 여론조사 그것도 오늘 그 아침 기사에 보니까 홍준표 시장이 그것도 한마디 했더군요. 명태균 그 여론조사 그것도 무죄라는 거는 정말 이 사람은 세상 물정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정치판이 어떤 건지 시세 조정, 주가 조작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판사구나. 이렇게 논평하셨던데 정확히 맞는 논평인 것 같고 무슨 사자성어를 쓰려면 제대로 쓰든가. 이런 경우를 뭐 홍준표 시장은 태산명동 서일필이다. 크게 뭔가 삐까뻔쩍하게 처음에 고사성어를 읊더니 끝에는 그냥 무죄. 뭐 태산명동 서일필, 태산이 시끄럽더구만은 쥐새끼 한 마리 나온다. 뭐 그런 비유를 드시대요. 네네.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은 아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거기에 달한다. 어우, 어떤 판사도 이제 믿어서는 안 된다. 네. 라는 정도까지 갔는데, 자, 그러면 변호사님 오늘 이제 고발장을 공수처에 냈지 않습니까? 네네. 앞으로 이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공수처 이거 들고 있다가 뭐 현직 판사 재판 중이니까 불러서 조사도 못한다라고 네네. 그냥 뭐 6개월, 1년째 이렇게 미루는 것인지 어떻게 지금 앞으로 이제 절차가 진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수처가 뭐 지금 그렇게 계속 미루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오동훈 공수처장부터 공수처 주요 부장 검사들이 최혜병 특검 그 관련해가지고 또 그 기소가 돼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뭐 인력도 부족하고 그렇지만 이거를 자꾸 이제 이렇게 우리 유튜브나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알려서 공수처가 사실은 많은 사건들이 또 밀려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인력이 부족하고 그렇지만 이게 국민에게 미치는 그 중대성이나 긴급성 이런 것을 또 따져서 신속하게 할 거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수처가 작년 지기현 및 심우정이가 윤석열을 구속 취소 석방시킨 사건도 쥐고 있다가 그게 결국은 특검이 시작되니까 특검으로 넘겼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수사당하고 기소당하고 하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본인들도 어제 보고 저거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는 걸 알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도 어차피 다 들으실 텐데 오동훈 처장부터 이 신속하게 수사해서 저도 빨리 부르고 네, 그래서 판사도 부르고 해가지고 공수처가 실적을 정말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이다. 실적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뭐 이병철 변호사님이 고발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재판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 전혀 사법부의 아니죠. 독립성에 대한 훼손이다. 이렇게 이제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뭐 변명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우이인성 판사 본인의 재판은 끝났잖아요. 예, 이 예. 제가 고발한 사건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뭐 그
재판에 영향을 준다 이런 문제는 전혀 없고 뭐 고등법원 판사가 별도로 앞으로 뭐 항소심 뭐 재판하는데 뭐 1심 판사가 뭐 수사를 받든가 말든가 거기에 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만약에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것은 역시 변명거리가 안 되는 거겠죠. 변호사님이 이렇게 이제 고발이라도 해주니까 국민들 지금 열받아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부터 유튜브도 보기 싫다. 와, 이게 이제 맞습니다. 나라가 이제 좀 바뀌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이 숨어 있었다니 도저히 그러니까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와, 맞습니다. 정말로 다시 한 번 더 내가 또 거리로 나서야 하나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맞습니다. 많습니다. 근데 저도 오늘 뭐 제가 직접 출연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예. 이것은 이재명 정권, 뭐 비처 혁명 정권 그런 것 자체를 아예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런 지금 보이지 않는 보수 대반동의 어떤 그런 업무의 일각이 드러났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경각심을 갖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작년에 내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똘똘 뭉쳐서 했던 것처럼 네,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경각심을 촉구합니다. 신속하게 고발을 해줘서 국민들 마음은 시원하고 이것을 공수처가 제대로 이제 직권남용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도록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스픽스 애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병철 TV 사이다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촉구하는 그런 노력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행하겠습니다.